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먹는 치료제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화이자가 개발한 팍스로비드인데요. 한 번에 3알, 하루 2번씩 닷새간 먹는 방식입니다. 오늘 확진자 수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위중증 환자가 1000명대죠. 정부가 이번 주 금요일에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사면 결정에 대해서 후폭풍이 거센데요. 청와대는 국민 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셨나요? 다시 월요일입니다. 뉴스픽5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픽은요. 이제는 먹는 치료제, 나 홀로 결단, 출소 후 첫 만남과 바이든의 굴욕, 그리고 기시다는 상승세로 잡았습니다. 자, 먼저 코로나 소식입니다. 이 팬데믹과 엔데믹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이 팬데믹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전염병을 의미하고요. 엔데믹은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 의학 전문가들은 향후 몇 년 내에 코로나가 감기, 독감처럼 인류와 함께하는 엔데믹 질병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특히 먹는 치료제의 개발은 엔데믹 전환 시점을 앞당기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I know one authorization has happened, and we'll be prepared to distribute them as another of our treatment options around the country as soon as supply is ready. The good news about that is that the preliminary data showed about an 89% protection from hospitalization or death if given within the first 3 days of symptoms. 자, 그동안은 병원에서 링거나 주사로 치료제를 맞아야 했는데 이제는 감기약을 먹듯이 집에서 알약으로 먹으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식약처도 화이자에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긴급 사용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팍스로비드는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먹는 치료제로서 현재 의료 현장에서 사용 중인 주사형 치료제와 함께 환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치료의 종류를 다양화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재택 치료를 기본화한 우리나라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연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층 성인, 그리고 12세 이상 체중 40kg 이상의 소아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3알씩 하루 2번, 총 닷새간을 복용해야 합니다. 복용 방법은 니르마트렐비르 2정과 리토나비르 1정씩을 하루 2차례 12시간마다 5일간 복용하며 코로나19 양성 진단을 받고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투여해야 합니다. 네, 정부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약 36만 회분 외에도 미국 머크사의 몰루피라바르 24만 회분 등 총 60만 4천 회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협의 이어갈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물량 확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부작용 가능성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세계적인 백신 접종률을 보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방역 패스 도입을 놓고 찬반 논쟁이 거셌습니다. 혹은 몇십 년 후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 몸의 부작용으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18세 이하는 자유롭게 선택권을 주는 듯 했으나 불과 2달이 안 되어서 갑자기 내년 2월 1일부터 청소년도 백신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강제 접종이나 다름없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백신 접종 후 뇌사 상태에 빠진 제 딸을 살려주세요라는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이 딸이 소아 당뇨를 앓는 기저질환자에 해당했지만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 고민 끝에 의료진과 상의해서 백신을 맞았고 현재 의식불명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안했지만 백신을 접종해야 사회생활이 가능하니 국가가 시키는 대로 했다면서 제발 아이를 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자, 이 먹는 치료제 역시 이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더 큰 사회적 논란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부작용에는 설사, 오심, 미각 이상과 같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약물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호전되는 경과를 보였고 경한 양상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머크의 몰루피라비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작용 이슈도 있고 프랑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 자체를 취소한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 DNA 손상이 일어나서 세포 손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암이라든지 기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있습니다. 자, 국내 현황도 짧게 살펴봅니다. 신규 확진자는 4,207명입니다. 주말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많이 줄어든 숫자인데요. 하지만 위중증은 여전히 일주일째 1,000명대 1,078명을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55명, 치명률은 0.87%입니다. 자,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 환자는 69명이 늘어서 총 445명이 됐습니다. 12월 말 들어서 익히 알려진 무시무시한 전파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충남을 뺀 전국에서 발생했는데 신규 확진자 상당수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입니다. 자, 현재 강화된 거리두기는 이번 주 일요일, 내년 1월 2일까지인데요. 정부는 거리두기를 연장할지 다시 일상회복으로 돌아갈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해제일 직전인 오는 금요일 31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언제 다시 늘어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 위중증자의 지속적인 증가, 연말연시 모임으로 인한 감염 확산 가능성 등 여러 가지 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픽으로 가보겠습니다. 나 홀로 결단. 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를 특별 사면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홀로 결단을 내렸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놀라긴 놀랐죠. 아마 송영길 대표님이나 이재명 후보님이나 이건 뭐 또 참모들이나 상의할 그런 문제가 아니고 혼자 뭐 이렇게 결정하신 거 맞는 것 같습니다. 5대 중대사범에 대해서는 사면권 쓰지 않겠다라고 공약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쨌든 사면권 행사는 대통령이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고민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홀로 결단한 만큼 모든 책임도 문 대통령이 지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현재 두 갈래의 후폭풍이 불고 있는데요. 하나는 여당 지지층의 반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야당 정치권의 반발입니다. 촛불 국민들의 열망과 노력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고 촛불 정부인 문재인 정부를 세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국민 통합입니까? 오히려 국민 분열만 있을 뿐입니다. 촛불 정부를 만들어준 국민들을 배신하지 말고 서로 참사로 자식을 잃고 한 번 죽었던 우리 유가족들을 박근혜 사면으로 두 번 죽이지 마십시오. 네, 이렇게 세월호 단체들은 오늘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함께 싸워 정권을 만들어준 국민에 대한 배반 행위라고 했습니다. 현 정부의 사면 결정에 배신감을 토로한 거죠. 자, 이어서 같은 장소에서 민주노총과 친여 성향 시민단체의 기자회견도 줄을 이었습니다. 현재 국민의 과반 이상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반대하고 있는데도 대선을 목전에 둔 이 시기에 특별 사면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돌아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저 뒤에 있는 청와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문재인 정권은 퇴진해야 마땅합니다. 문재인 규탄한다. 방송 나는 꼼수다 출신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촛불 시민을 능욕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잠깐 분노하다 말겠지, 이래도 저래도 지켜주겠지. 그런 촛불 시민이 그리도 우습게 보였냐면서 격양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여권 지지층 내의 팽팽한 찬반 양론은 여론조사상에서도 드러납니다.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사면은 잘한 결정이 59.6%, 잘못된 결정이 34.4%로 찬성이 크게 앞섰지만요. 민주당 지지층에 국한해서 보면 잘한 결정이 52.8%, 잘 못한 결정이 42.7%로 그 차이가 10%포인트 넘게 좁혀졌습니다. 자, 그럼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 미쳤을까요?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0.9%포인트 높아진 41.1%입니다. 특히 대구 경북에서 7.8%포인트, 50대에서 8.8%포인트 두드러지게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부정평가는 70대 이상과 20대 이상, 그리고 학생 7.8%포인트가 이렇게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사면에 대한 찬반 양론이 첨예한 만큼 평가 역시 극명하게 엇갈린 겁니다. 자, 두 번째 후폭풍은 야당발입니다.
야당은 사면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정치적인 속셈이 있는 것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죠.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 감옥으로 보내고 이런 것들을 다시금 상기시켜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와 윤 후보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거 아니냐? 글쎄 그런 정치적 고려를 일체 하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네. 나이로 따지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41년생, 올해로 네. 81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952년생.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요. 더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소위 갈라치기 주장인데요. 관련해서 강성 친박계인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선 후보는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윤석열이는 도대체 뭡니까? 죄 없는 대통령을 묵시적 청탁으로 엮어가지고 45년 부역을 낸 자가 어떻게 자유우파의 지도자로 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촛불 민심과 핵심 지지층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되 사전에 알지는 못했다. 책임론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내일 모레 TK를 방문하죠. 박근혜 씨와의 악연을 어떻게 풀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픽은 출소 후 첫 만남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6개 대기업 총수들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민관합동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청년희망.온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자, 문 대통령은 인재는 기업의 가장 확실한 투자처라면서 청년 고용과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이고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뿐입니다. 청년들이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세대로 주저하지 않도록 기업인 여러분께서 든든한 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지난 8월 가석방 출소 이후 문 대통령과의 첫 공식 대면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 제공 혐의를 받아 수감과 석방, 재수감을 거쳤는데요. 이 가석방은 박근혜 씨가 받은 사면과는 달리 형을 면제받지 않고 임시로 풀려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도 옳은 말씀입니다.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네 번째, 다섯 번째 픽은 각각 미일 정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이 두 정상에 대한 자국 내 여론이 엇갈리는데요. 자, 바이든 대통령은 구려, 기시다 총리는 상승세라고 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자, 최근 40년간 미국을 이끈 7명의 대통령 중에 가장 일을 잘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물은 설문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아버지 부시와 함께 공동 꼴찌를 했습니다. 코로나 대응 실패와 아프간 철군 논란, 그리고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반대로 잘한 대통령 1위는 오바마, 2위가 레이건, 3위는 무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픽이죠. 기시다는 상승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는 정반대의 상황인데요. 일본 내 코로나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외국인 신규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등 고강도의 방역 대책을 시행 중인데 내각 지지율이 62%, 방역 대책 긍정 평가가 88%에 달했습니다. 최근 일본 내 신규 확진자는 오미크론 변이 환자를 포함해서 200명에서 300명 내외라고 합니다. 자, 월요일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도 꼽아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